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해 볼 책은 맥킨지 문제 해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책의 표지에 나와 있듯이 PSA,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술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세 가지 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SA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집중한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흐름과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하여 때마다 새로운 정답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세분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조금 속도를 더디게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신속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그려가며 흐름을 파악하지만 그 핵심을 놓친다면 분석은 의미를 잃습니다. 어떠한 현상에서 이것이 일어난 원인 또는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지컬 싱킹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1세기 시대는 답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알고 모든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학과 IT는 이런 프로세스적인 생각의 부스터가 됩니다. 이것을 그저 주입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쓰이는 언어처럼 매일 공부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어학과 IT라는 힘을 장착하여 설득의 과정으로 길을 닦아가야 합니다. PSA는 비즈니스맨에게 가장 어렵고 부족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기존에 있던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라진 것일까요? 첫 번째, PSA 운동을 계속했음에도 그 이상의 개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둘째, 공장에 자동화 장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일을 기계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최고 관리자들이 정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PSA가 제조 분야에만 도입이 되었고 화이트 칼라 쪽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향이 틀리면 신속해도 의미가 없고 기존의 교육은 컴퓨터나 로봇에 의해 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PSA를 습득하는 이가 영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PSA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세 가지 실천 원칙과 실천 단계가 있습니다. 원칙 첫 번째, 모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만약 상황이 이렇다면 어떨까? What if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과 현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실천 단계가 있는데요. 더해서 100이 되는 질문, 즉 세부 가정들의 합이 더해서 완전한 10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현상을 해결할 가설을 세워나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증거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해해야 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데이터를 차트화하고 프레임워크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수순대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먼저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려면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GDP나 소비 성향 같은 거시적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 관점으로 분석을 한 후 회사의 관점으로 세분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변화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현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보 수집은 성과물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보 수집에 대한 목적과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원에 대해서 파악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인터넷상의 데이터 수집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수치에 근거한 사실은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그래프화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시중에 공개된 정보 또한 쓰임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한 수집한 자료로 차트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차트 형식은 그래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도 이해도가 빠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란 문제 해결의 정보를 정리해주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C나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모델들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통해서 자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업계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성급하게 정답에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빨리 가려고 했던 그 길 때문에 결국 멀리 돌아서 정답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정답을 정해둔 사고가 아닌 흐름을 이해하고 정답에 접근하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